최측근이 구속이 되고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져도 정치 보복만 반복한 것이다. 네, MBC와 이재명의 탄압 코스프레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네, 칼럼을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칼럼 소개에 관련된 또 각종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예, 내일 모레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팬미팅에서도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기꺼이 또 수용을 할 것입니다. 네, 중앙 칼럼입니다. 최민우의 시시각각. 예, 정치 에디터 최민우인데요. 제목이 MBC와 이재명의 탄압 코스프레, 대략 우리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칼럼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배제는 좀스러워 보였다. 기내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2명만 따로 부른 것도 불편했다. 선택적 언론관이란 지적이 나올만 했다. 동남아 순방 복귀 후 첫 도어 스태핑에서 전용기 배제 이유로 헌법 수호를 갖다 붙인 것도 갸우뚱했다. 다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며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 건 가짜뉴스가 판치는 최근 세태와 맞물려 수긍할 만했다. 충돌은 이 직후에 벌어졌다. 도어 스태핑을 마치고 돌아가는 윤 대통령 뒤에 대고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에요? 라며 쏘아붙였다. 질문보다는 시비조였다. 여러분들 그 장면을 많이 보셨죠? 뭐가 도대체 악의적이에요? 라고 아주 그 쏘아붙이듯이 예, 거의 이 정도면은 저도 예, 이거는 뭐 거친 항의보다는 거의 이렇게 난동 수준이죠. 그 이후에 또 비서관과 뭐 거의 주먹을 안 썼다 뿐이지 거의 뭐 이 곁에서 본 사람들은 난동 수준이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예, 바로 이 대목을 지적을 한 겁니다. 질문보다는 시비조였다. MBC는 언론이라는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 플레이어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이 해당 기자를 말리자 말싸움이 벌어졌다. 특히 악의적이라는 증거를 내놔요. 군소정권 시절입니까? 이런 독재정권이 어딨어? 라고 MBC 기자의 위세가 쩌렁쩌렁했다. 비서관은 쩔쩔맸다.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 서열을 보여주는 듯했다. SNS에는 군부 독재 시절엔 일개 기자가 저렇게 난동쳐도 용인됐었군. 새삼 전두환 때가 태평성대였네. 라는 우스갯소리도 퍼졌다. 네, 칼럼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취재원이 항의할 경우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 언론사에 있다. 하지만 MBC는 되레 증거를 내놓으라며 으름증을 놓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말을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서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딱 뒤로 돌아선가 그 뒤에다 대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악의적이냐?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런 그 거의 뭐 난동 수준이라고 지금 그쪽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MBC 보도의 악의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반복했고, 예, 또 뭐뭐뭐뭐 XX란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미 국무부가 문제없다고 답했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점들을 들었다. 여태 MBC의 논리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는 우리 말고 다른 언론사도 다 했다. 인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미국이란 단어를 가로 안에 넣어 문맥을 완전히 비튼 건 MBC뿐이라고 일축을 했다. 코너에 몰리자 MBC도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 원수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발언이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실이 이미 가짜뉴스의 근거를 숱하게 제시했는데 이를 반박하지 못한 채 공자님 말씀만 늘어놓은 것이다. 한쪽이 디테일을 따질 때 반대편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지는 자명하다. 공교롭게도 최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재명을 집중 겨냥을 한 것입니다. 이 대표 복심인 정진상 실장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검찰 정권의 수사는 3인성호라고 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고사성어였다. 하지만 정 실장은 이튿날 구속됐다. 대장동 일당에게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한 협의다. 예,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이 된 거고요.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은 부정처사후 수뢰. 예, 부정으로 일을 이렇게 꾸민 다음에 나중에 수뢰를 했다. 그래서 부정처사후 수뢰라는 죄목으로 이 구속이 된 겁니다. 정 실장이 구속된 날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다시 또 강변을 했다. 이재명은 앞서도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정치적인 수사로 일관했다. 남욱 변호사는 21일 법정에 나와서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이재명 대표라고 김만배에게 들었다. 과거에는 겁도 났었다고 증언했다. 이건 오늘 이슈 안에서 자세하게 다뤄본 것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라고 말했다. 최측근이 구속이 되고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져도 정치 보복만 반복한 것이다. 전가의 보도처럼 무려먹던 MBC의 언론 탄압, 이 대표의 야당 탄압, 구호도 이제 시효가 끝나가는 듯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오늘 칼럼은 MBC와 이재명의 탄압 코스프레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뭐뭐 한 척한다, 탄압을 받는 척한다라는 의미에서 탄압 코스프레라는 얘기를 쓴 것인데요. MBC는 언론 탄압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이재명은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코스프레도 거의 끝나가는 싶다라고 제가 이슈 1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 것과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봄꽃이 만개할 때 봄꽃이 활짝 피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재명의 정치적인 그런 생명이라고 할까요? 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사안이 벌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30년 기자 생활의 그런 촉을 발휘해서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렸습니다.